좀 이해를 하면 박물관을 즐길 때 이런 요소가 그래서 그런 기획 의도가 들어갔고 이렇게 표현됐구나 이런 걸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즐기는 방식에 대한 소개를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박물관에 오시는 분들의 이게 행동 패턴을 제가 이렇게 쭉 지난 30여 년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박물관을 손을 잡고 와요, 어린이를. 그래서 그 박물관의 내용은 상관없어. 손을 잡고 와서 보아라 던지고 이제 아빠는 소파로 가십니다. 딱 이게 박물관은 어린이나 학생이 즐길 수 있는 공간,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딱 설정이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박물관에 전시된 내용 어린이들이 다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전시할 때 수준을 최대한 낮추고 저는 항상 요구를 합니다. 이 전시 테이블 낮춰달라. 왜? 낮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못 낮춰요. 자꾸 이게 겁나는 거죠. 낮아지면 뭐 다른 문제 생길까봐 겁나고 그러는데 또 국제적인 박물관에 대한 표준들이 자기들 기준으로 있어요. 서양 사람들. 사실로 가면은 분명히 어린이 기준 우리나라 학생들 기준으로 했다는데도 높아. 왜 그럴까요? 그 설계 기준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거 가져오면 무조건 내 기준으로 까세요 이렇게 해서 낮춰야 돼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적어요. 대부분이 성인들에 맞춰져 있어요. 그럼 성인들이 즐겨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지금은 이제는 박물관에 즐기는 세대가 바뀌었어요. 학생 어린이가 아니에요. 학생 어린이를 위한 콘텐츠는 아예 그들에 맞게 새로 개편을 해서 다르게 만듭니다. 어린이 박물관으로 달리 만들어요.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만 되면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린이 박물관 데리고 가잖아요. 아유, 제가 뭐 애인 줄 아세요. 이런데 애들이 나가는데 초등학교 3학년제가 그래요. 달라지는 거예요. 세대들이. 그리고 박물관을 즐기는 세대도 급격하게 상향되고 달라지더라. 그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박물관의 주인은 나다. 내가 가서 즐길 수 있는 방식, 내가 즐길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 찾아보고 또 없으면 이런 것도 해주세요. 당연히 요구할 수 있죠. 요구하세요. 그 반영해서 전시에 반영하고 리즈에 반영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박물관 요원들의 의무이고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박물관에 관해서 뉴스레터로 쏟아져 나와요. 내가 좋아하는 박물관은 국립중앙박물관이든 거기 가입을 하면 계속 새로운 소식들이 계속 뉴스레터로 와요. 그러면 어떤 특별한 행사, 이벤트, 새로 들어온 유물에 관한 정보, 특별전 소식 또는 다른 박물관에 관한 소식 이런 것들이 막 와요. 그런 것들을 좀 관심이 있으면 내가 즐기는데 훨씬 잘 받아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사전 정보 파악 홈페이지도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가보면 별거 다 있어요. 심지어는 가상박물관 온라인 체험해가지고 박물관을 안 가도 무슨 전시가 되어 있는지를 진짜 그 박물관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투어링을 할 수 있어요. 특히나 특별전을 하잖아요. 우리 박물관 같은 경우는 그걸 다 VR로 촬영을 해서 온라인으로 다 올려놔요. 그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특별전이 끝난 다음에도 그 박물관을 어떤 특별전을 했는지 어떤 콘텐츠가 있었는지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그거를 구축을 한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박물관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기획을 하는 우리들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특별전에 그거 어떻게 전시했더라? 어떤 거 기획을 했고 어떻게 했더라? 이런 게 기억이 없어요. 근데 아카이브가 돼 있잖아요. 딱 보면서 그때 한번 소개됐으니까 중복하지 말자는 등 이렇게 전략을 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잘 되어 있어요. 특히 고구마는 거의 모든 소스가 다 오픈되어 있어요. 어디까지 오픈시켰냐 하면 보통 이제 도록이라고 해서 이렇게 박물관에 가면 전시한 내용을 담은 칼라 책자가 있어요. 되게 비싸고 두툼하고 이쁜 것들도 많은데 그것도 물론 이제 PDF 형식으로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어떤 것들을 보면 거기에 그 일러스트로 그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근데 그 일러스트 그림이 되게 돈을 많이 들여서 그리거든요. 근데 PDF로 받으면 그걸 활용을 못해. 그래서 그 일러스트 파일들을 전부 다 따로 뽑아서 소스 자체를 오픈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예를 들면 아까 그 왕실 도자기 같은 거, 그런 일러스트 파일이 있으면 다운로드 받아서 그냥 내가 디자인 거기다 조금만 컬러링만 해갖고 에코백도 만들 수 있고 스카프도 만들 수 할 수 있잖아요.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즐기기를, 국민들이 즐기기는 아주 쉬운 톤으로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게 소스를 이렇게 제공하면. 근데 그거를 제공하자고 했을 때 반응이 어땠을까요? 엄청 반대를 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너 고가 열쇠 다이어냐부터 별별 없어. 아니 그게 다 국민들 세금으로 만든 건데 왜 국민들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든 상업적이 아닌 걸로 이용하든 이용할 수 있게 오픈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게 제 생각에서 오픈해버렸죠. 또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굉장히 그 활용도도 많이 해서 어떤 분은 본인이 글로 고궁박물관에 소스를 다운로드 받아서 만든 그걸로 컬러링해서 티셔츠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그 사진을 보여주고 그러세요. 되게 막 손재주 좋은 분들 많아요. 에코백도 만들어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아까 제가 굿즈 얘기했잖아요. 약간 이런 거 내가 박물관을 즐기고 이렇게 좀 즐겼던 그 순간에 그 기억을 소환하는 방식으로 굿즈 이런 거, 또 사진 이런 거 좀 많이 찍고 즐겨보시면 괜찮아요. 추억이 돼요. 추억이 되고 박물관에 있었던 그 즐거움의 순간을 집에 가서도 연장해서 가져갈 수가 있으니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살펴봐라. 요새는 국립중앙박물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렇게 굿즈를 굉장히 차별화하고 다양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만들어서 그냥 나눠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못 오신 분들에 대한 차별이 되기 때문에 상품화해서 판매를 해요. 근데 개발비나 이런 게 들어서 좀 비싸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고궁박물관에서는 그 문화상품 리소스 개발하는 사업을 아예 벌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비를 들이면 상품화하는 사람들 좀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업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제 이게 뭘까요? 다양한. 예, 다랑아리. 예.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이 유물을 되게 잘 콜렉팅하고 좋아하시는 분인데 다랑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리움에 지금 전시하고 있는 백자, 뭐 거기 이제 주품대에서 전시가 되고 있는 다랑아리입니다. 그래서 오묘한 불의 장난으로 이렇게 곳곳에 희한한 문양이 들어있고 막 그래요. 아마 도공이 의도한 건 아닐 거예요. 우연히 가마 속에서 이렇게 조화를 이루었겠죠. 이걸 다랑아리를 우리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미적인 체계의 완성도 높은 어떤 그 무엇이다라고 평가를 누가 하냐? 야나기 문혜윤씨가 하죠. 네, 다랑아리. 그리고 이후에 우리나라의 미술사가들이 그 유지를 떠받들어서 죄송합니다. 달리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유지를 받아서 뭐 풍만한 뭐 우리 그 어머니들 모습이니 뭐 이렇게 다양한 이렇게 해석들을 붙여면서 칭송을 해요. 놀랍게도 저는 여기서 단 1도 이쁘다는 느낌 못 받아요. 저는 오로지 여기다 참기름을 담았을까, 깨를 담았을까, 쌀을 담았을까, 간장을 담았을까, 아니면 장식용 꽃을 꽂았나? 뭐 이런 개인적인 게 더 관심이 가요. 제 마음에는 안 이쁜 거예요. 물론 이쁘다고 느끼실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은 대부분은 이게 이쁘다고 느껴야 된다는 교육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해요. 과연 이 백제영화를 보고 이구동성으로 모든 국민이 칭송에 맞지 않고 모든 콜렉터가 다랑아리만 보면 야 박수치고 해야 될 만큼 이게 미적인 존재일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런 이쁘다고 생각하는 분을 폄하해서가 아니고 그런 미적인 관점이나 평가가 각자가 가져가야 될 것이다. 내 것이어야 된다. 나는 다랑아리 이쁘긴 한데 이 주둥아리만, 요 부분만, 입구만 이뻐요. 아니 굽이 더 매력이에요. 이런 불명확했던 불확실성이 있었던 이런 문양들이 더 이뻐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거나 또는 나 다랑아리보다는 뭐 백자 사발이 더 좋아요. 예를 들면은 일본의 국보로 가 있다고 하는 우리나라의 막사발이 그렇게 칭송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진해에 있는 도공이 대충 만든 막사발이 일본에서는
그렇게 칭송받는 국보가 됐다라고 자긍심도 느끼고 하잖아요. 근데 자긍심을 왜 느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예요. 제 관점은 그거는 막부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OEM 방식이 생산품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좋아 죽겠지만 나는 그냥 그거는 우리나라가 말차 먹는 사람들도 아니고 왜 그렇게 소용을 해서 만들었을까? 그것도 재현을 해서 또 품평을 하고 하던데 그다지 미의식이 나는 안 간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미에 대한 관점이. 그러니 누군가에게 교육받은 주입받은 미를 찾지 말고 내 관점을 찾아가자. 바로 그 관점들로 박물관의 오브제를 보자. 이런 거예요. 그러면 더 박물관이 재미있고 더 내 박물관, 마이 뮤지엄 이런 관이 형성된다. 이런 거죠. 그게 뭐냐면 이 그림은 제가 그렸습니다. 쓸만한가요? 이해되세요? 먼저 이해가 돼. 얘가 꽃이에요. 꽃입니다. 똑같은 꽃이에요. 자, 박물관을 사랑하는 방법. 나는 박물관. 이게 꽃을 박물관이라고 보고 사랑해요, 좋아해요. 그런데 절화해서 가까이 놓고 보려고 꺾어서 딱 물에 딱 꽂았어요. 오래 가겠죠. 그럼 한 일주일 가죠. 이렇게 생활을 꺾어서 이렇게 물병에다 꽂으면. 근데 박물관을 이제 사랑하는 대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가꾸고 땅속에 뿌리를 잘 내리고 또 벌과 나비가 날아들어서 이렇게 수분이 돼서 또 열매도 맺고 또 이새도 번성하게 이렇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거다. 이런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싶은데 무엇에 대해서? 박물관에 대해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지어질 평택 박물관을 염두에 두고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는데 주민들이 사랑하는 방식, 박물관을 내 것으로 마이 뮤지엄을 만들어가는 방식과 과정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그 방식이 뭐가 있을까? 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3년간 박물관 생활하면서 좋아하는 분들과 사랑하는 분들의 차이를 느껴본 적이 많아요. 좋아하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박물관에 자주 와주고 박물관에 오셔서 또 순도 활동도 막 하셔요. 근데 엄청나게 막 괴롭혀요. 아까 학예사들, 아까 말씀드렸죠. 지방 학예사들은, 박물관 학예사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다 해요. 제가 예전에 분당에 이제 토지 박물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박물관 운영을 맡았을 때 천장에 불이 전부 다 이게 나갔어요. 박물관 대부분 천장이 높잖아요. 그래서 큰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전부 다 갈아요. 막 국립박물관이나 이런 데 같으면은 그 시스템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관리 파트에 전화해서 몇 번 정부가 나갔습니다. 네, 조치하겠습니다. 그러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조그만 사립박물관이나 기업박물관이나 지방박물관들은 어때요? 담당자가 그거 해야 돼요. 사다리를 놓고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정부가 꽉 깨져서 잘 안 되는 힘주다가 그만 미끈덩에서 사다리에서 뒤로 떨어졌어요. 제가 떨어졌는데 머리를 찍어내지 않고 기절을 한 거예요. 내가 기절을 사다리가 한 2m 정도 높아가지고 굴러다 떨어졌는데 다행히 이제 유물이 다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제가 기절을 했죠. 그 상태로 아침 9시에 발견됐어요. 아니 뭐가 이제 터지거나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 세상 갔겠죠. 근데 이게 지방 박물관에는 하면 노다지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정말 힘들어요. 제가 진주를 갔다 그랬잖아요. 저랑 이제 친했던 그 학예요원이 진주에 있는 청동기 문화박물관이라고 있는데 거기 학예사로 갔어요. 오늘 제가 밤에 좀 늦게까지 우리 박물관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녁 9시나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저 유리 닦다가 불이 꺼져 갇혔다고 좀 와주시면 이게 지방박물관 현실이라는 거예요. 좀 사랑해주세요. 사랑하는 방식.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박물관 만들 때 그런 네 바퀴를 돌릴 수 있는 요원들이 다 있어야 된다라고 누구를 쫄라야 될까요? 누구를? 시장님이요. 예, 사장님, 즉 시장님을 잘 잡고야죠. 다행히 제가 정장희 시장님 잘 알아요. 예전에 그분은 물론 전혀 모르시지만 예전에 평택에 있을 때 되게 인품 있고 문화적 조예도 깊고 관심도 많으셔서 되게 좋은 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 일치단결에서 졸라가지고 학예사를 충분히 덧벗고 투자하고 이렇게 박물관을 더 박물관답게 아름답게 해서
평택 시민이 모두가 사랑하는 박물관을 만들어주세요라고 쫄라야 된다 이거예요. 다 같이 쫄자. 물 주고 그래서 열매도 맺고 모두가 즐기는 박물관으로 되게끔 도와줍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분은 누구시냐면 서울에 있는 그 공예박물관, 서울 공예박물관 관장님이세요. 근데 제가 여기 제 이름이 있죠. 뭐냐면 조그만 자료를 기증을 했어요. 제가 박물관마다 그 박물관에 필요한 거 있다 싶으면 제가 이제 구입을 하든지 제가 이제 누가 갖고 있는 걸 보고 그걸 좀 연결을 해서 기증을 하거나 이런 역할을 많이 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마침 공예박물관에 좀 필요한 게 돼서 기증을 했더니 이렇게 기증식을 뭘 한다고 막 이분들 모셔놓고 하는데 이날은 무서워서 안 가고 나중에 갔더니 또 기원식도 이렇게 기념사진도 찍고 했는데 여기에 이게 뭐냐 명예의 전당 이런 거예요. 유물 기증하면 이런 분들 있잖아요. 아마 평택에 만들어진 박물관에도 이런 게 필요할 거예요. 평택을 기념할 만한, 평택을 알릴 만한, 평택을 이해할 만한 소스들이 있다면 기증을 많이 하시는 게 좋다. 갔다가 그 기증이 한번 해보면 그 현혈하는 거랑 비슷해요. 헌혈하는 거. 되게 보람이 있어요. 그 헌혈증 쌓이잖아요. 박물관마다 내 이름이 있는 거예요. 되게 보람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꼭 크지 않더라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기증한다.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 나중에 지금은 제가 비록 그 뭐 조그만 일을 해서 봉급도 조금 받는 사람이지만 나중에 내가 어쩌다가 보면 어마어마한 부를 이룬 대재벌이 됐을 때 이런 걸 해본 사람은 큰 것도 기증할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미국 여러 박물관들을 다니면서 이제 그 자료도 수집하고 왔는데 대부분의 박물관이 다 사립이에요. 미국은 국립이나 이렇게 공립 이런 게 아니고 사립인데 한참 산업화 될 때 부를 이룰 때 부를 축적하신 분들이 다 건축물도 기증을 하고 거기에 있는 컬렉션도 기증을 해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모든 박물관에 무슨 실마다 다 사람 이름이 붙어 있어요. 대단해요. 네. 예를 들면 유명한 박물관 뉴욕의 매츠 이런 거 있죠? 더 매츠, 더자 붙여서 매츠 있잖아요. 또 가보세요.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가보면 방 22개 중에 대부분이 다 도네이션 빚이에요. 대단해요. 컬렉션들도 부럽기 그지 없긴 하지만 우리도 이제 박물관에 대한 열망과 관심이 이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 온다. 아까 제가 굿즈 말씀드렸죠. 예. 그 고궁박물관의 가장 성공적인 굿즈 개발 사례입니다. 왕실에서 썼던 등이 있어요. 야간에 이제 잔치를 하거나 할 때 주로 효명세자가 뭘 할 때 썼다고들 하는데 그거를 미니 사이즈로 만들어서 조립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굿즈를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문화재에서 판매를 하는데 단가가 3만 원 정도 돼요. 지금도 완판이 돼요. 지금 이제 판매하기 시작한 지 2년 됐는데 왜냐하면 이거를 다 이게 자수장이 꼬고 뭐 이렇게 한 땀 한 땀 받으니까 한 번에 2,000개가 입고되잖아요. 그러면 2,000개가 그날로 다 완판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이게 되게 인기 있는 문화상품인데 이런 거 박물관을 호환하고 즐기는 방식. 그래서 이게 인기가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드라마에서도 이런 거를 존재를 알고 우리나라 사극들이 보면 좀 고증이 어설프잖아요. 근데 요새 굉장히 디테일이 올라가요. 네. 이걸 주르르 매달아 놓고 밤에 어쩜에 붉은 끝동이가 하는 드라마 보니까 줄줄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2단계 이제 실제 등으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박물관 처마 밑에 달아놨어요. 야간에 굉장히 좀 그럴듯합니다. 그죠? 이제 사례들을 좀 그게 이미지고 이죠. 요거부터 사운드가 돌아가시고 용량 때문에 사운드 없는 걸 넣나봐요. 이거는 그
그 안녕모란이라는 전시에 트레일, 그러니까 관심을 좀 이렇게 유도하려고 만든 홍보용 영상이에요. 근데 이 영상에 이제 압축되어 있는 모란에 대한 이미지 뭐 이런 거를 충분히 담았어요. 짧게. 영상은 짧게. 제 신조입니다. 영상은 무조건 짧게. 그래서 절대 5분 넘는 게 없어요. 공부하면 모든 영상이 5분 안에 다 끝나고, 이런 그 트레이스 영상은 10초, 20초고요. 근데 이 전시도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전시인데, 이걸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이 전시를 보고 관람객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이제 배우는 거예요. 또 아까 말씀드렸죠. 박물관을 생동감 있게 만드는 그 원천이 어디에 있냐면 관람객이 있다. 예를 들면 전시장에 와서 사진을 찍는 방식, 즐기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양하고 각양각색이고 그걸로 커스터마이징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앞으로 전시를 할 때는 이런 요소를 또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귀감을 주더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는 고궁연화라는 경복궁하고 발굴한 지 30주년을 기념해서 준비했던 전시예요. 굉장히 어려운 전시였는데, 고궁을 전시를 하면 뭔 재미가 있겠어요. 기와장 들어놓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딱 생각해도 겁내기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엄청 고민을 하면서 준비를 했던 전시인데, 다행히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또 여기서는 어떤 재현하는 방식을, 아까 제가 영상 말씀드렸죠. 영상을 굉장히 좀 신경 써서, 하지만 오브제를 압도하지 않게 이렇게 아예 분리를 해서 실험용 영상 공간을 만들어서 했던 전시인데, 영상이 돈이 많이 들어요. 비싸요. 영상도 하드웨어, 그러니까 이거 만드는 이렇게 빔 프로젝트 이런 것도 초고해상도 이런 거 써야 되고 비싼데, 이거를 어떻게 싸게 할까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디귿자형의 방인데, 사람들이 딱 들어가면, 관람이 들어가면 정면은 쨍하게 보이니까 4K로 하고 나머지는 FHD로 교묘하게 그래서 코스를 다운시키고 하여튼 그런 고민들이 녹았던, 하지만 전시장을 즐기는 분들은 여기에 해상도가 높은 화면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가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이쁜 한복 입고 와서 이분들이 참 엄청 찍어요. 근데 나중에 여기서 마지막 영상에 크레딧이 올라갈 때는 다 박수 치고 우는 분들이 있는데, 박물관에 와서 우시는 분은 왜 우실까 막 그런, 그래서 왜 우세요? 물어봤어도 되게 놀랬던 적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디귿자로, 그래서 아까 그 꽃이 나오는 부분은 다른 화면이고, 이렇게 고궁의 어떤 연화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렇게 구현된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노인네들 와서 즐기는 모습. 노인네는 제 친구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숫자가 맞아서 여기다가 TTS 이렇게 써가지고 고궁을 찾아가서 이렇게 즐기는 방식들이 다양하다. 이건 무슨 장면이냐면, 지금 보여드렸던 그 영상을 똑같은 영상인데 파리에서 2달 전에 그래서 봄에 이제 그 영상 쇼를 했어요. 파리에 있는 한국문화원에서 그 영상을 초청해서 틀었는데, 그걸 보기 위해서 대기하는 줄이에요. 그 영상. 왜? 이미 엄청나게 바이럴이 돼서 한국에서 만든 한국의 전통적인 궁궐을 이해할 수 있는 영상이 왔다. 줄 서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외국인들이 서로 그 영상을 놓고 즐기는 방식 똑같죠, 방식이. 그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거의 좀 상이 흐려서 이것인데, 혹시 요 상이 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관가사유상. 예? 요거 말고 요 왼쪽에 좀 어두워서 그런데 잘 안 보이시죠? 이게 독일에 있어요. 독일에 있는데, 이제 콜비츠라는 사람이 깎은 모자상이에요. 이 공간이 뭐냐면, 그 베를린에 있는 이제 왕궁의 근위병들의 대기 공간인데, 이제 그런 역할들이 없어지자 이 공간을 전시 공간으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어떤 오브제를 놓을까를 가지고
한 5년인가를 세상에 그럴 일인가 싶은데 5년인가를 고민을 했답니다. 파리 사람들이. 좀 독특한 데가 있어요. 이 사람 우리 같으면 30분이면 끝날 일이 1년은 야, 징그럽습니다. 어쨌든 그 공간이 갖고 있는 요 투광창이 천장이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딱 오브제를 여러 전시를 기획을 하다가 딱 하나만 넣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게 콜비치의 모자상인데 이것은 뭐냐면 전쟁터에 가서 죽은 아들을 엄마가 끌어안고 있는 모습의 상이에요. 굉장히 유명해요. 판화로도 나와 있고 그림으로도 있고 이런 상으로도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걸 보고 내 전시를 할 때 나중에는 나는 정말 단 하나의 오브제로 무언가 전시를 정말 할 수 있다고 보여주고 싶다. 막 다 늘어놓은 게 아니라 단 하나만으로도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다. 이런 굳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국립중앙박물관의 윤병찬 관장님이 선수로 치신 거예요. 한가사의상을 하나를 놓고 방을 하나를 꾸민 거예요. 그래서 야, 선수를 빼앗겼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감동을 주는 공간으로 국민들이 사랑을 받죠. 뭐가 많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전시를 기획할 때. 전시는 결국은 이 전시들의 사례를 보면 빼기가 아닐까. 뭘 넣을까가 아니고 뭘 뺄까가 결국은 전시를 풍성하게 하고 의미 있게 하고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게 제 전시에 대한 생각입니다. 크게 본 모습이에요. 이 공간 자체를 이 오브제에 최적화시켜서 디자인하고 조명을 넣고 의미를 부여하고 했습니다. 물론 제가 볼 때 좀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잘했다고 해주고 이렇게. 자, 저도 한번 그래서 과학실을 새로 개편하는 미션을 가지고 진행을 할 때 단 하나의 오브제로 승부를 하는 그 내 바람을 이뤄봅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26일, 작년 12월 26일에 오픈했는데 지금 고궁박물관 제 1층에 가면 과학문화시대 오브제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국보거든요.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천상열차 분야일도 석각 태조 4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뒤에 이제 5분 정도 되는 영상이 투영이 되고 이 앞에 빔 프로젝트로 매핑을 해서 이걸 돋보이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전시를 기획을 했습니다. 이것도 전시 보고 박수 치고 되게 좋아들 하세요. 꼭 한번 보셔도 될 만한, 제가 제 거라서 아니고 추천할 만한 전시입니다. 보셔요. 근데 오셨다가 안타까운 분들은 얘가 이제 노다지 계속 도는 게 아니고 10분에 5분씩 돌아요. 10분을 왜 도냐 하면 여기에 있는 빔 프로젝트 얘들이 열이 많이 나니까 이 공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열 방사 그런 것도 있고 또 이 실제 유물을 관찰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유의 왕처럼 그 태조 4년의 왕이 하늘의 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베풀고자 하는 마음을 어떻게 새겼나 이런 걸 좀 관찰하고 보고 가기를 원했는데 제 바람과는 달리 10분이 길었던 거죠. 바로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정말 자세히 보시고 즐기고 가십니다. 요거 한번 볼까요? 잘 고정이 안 되네. 야, 이건 이제 도는데요? 이게 조금 느려서 그런가 봐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고궁연화 그 영상 보실게요.
이제 안녕 모란 전시 포스터거든요. 이제 포스터 이거 이런 식으로 쓰니까 이제 그때 이 포스터를 처음 오픈하니까 이제 우리 관장님이 첫 마디가 입을 딱 벌리더니 과장이 알아서 하세요. 가버리시는데 저도 사실은 우리 이제 디자이너하고 전시 준비하는 학예사들이 파격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가져오는데 저도 사실은 헉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이렇게 갔어요. 근데 이 포토가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국립박물관에서 잘 쓰지 않은 방식들이고 색감인데 거의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전시 기획전하고 국립박물관에서 돈 많이 쓰죠. 굉장히 많이 써요. 이 모란전 하는데 전체 저희가 전시 기획전 예산을 6억 원 정도를 썼어요. 4개월 정도 전시를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이렇게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공간에서 부족하단 말이에요. 예산이. 이건 체험 공간을 만들자고 막 얘기를 했는데 안 나오는 예산이. 그래서 만든 게 이제 이 그림자 방이라는 건데 요거 86만 원 들여서 이 빛이 나오면 온 방에 모란이 투영되는 공간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86만 원짜리. 근데 효과는 여기 줄을 서서 사진을 찍는 거 왜? 투영되는 나의 이미지 이걸 찍으려고.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방식이고, 그래서 최근의 전시 트렌드는 빛 이것을 굉장히 잘 활용하는 전시들이 성공적인 전시로 갑니다. 너무 과해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되고 적절히 활용하는 그 빛에 대한 감성들. 이거 아까 움직이는 사진 나왔던 그 전시 트레일이에요. 딱 한 15초 정도 되는 영상에 이번 전시의 내용의 모든 걸 담아서 이제 홍보를 하고 이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판전에서 썼던 체험 공간이에요. 저는 모르는데 우리 선생님들 얘기가 엄청난 무슨 셀럽이래요. 무슨 배우라고 하는데 이거 다 쓰고 있으면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근데 우리 선생님도 귀신같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잊어버렸어요. 아무튼 누구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와서 뭘 했다고. 이분은 저희 어머니세요. 제가 전시했다고 한번 놀러 오셨는데 그래서 저희 아들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현판을 만들어 갖고 해서 기념사진도 찍고 하는데 또 이런 체험 요소, 추억을 소환해서 가져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들이 박물관의 하나의 성공 요소다. 이거는 이제 진주 박물관에서 만든 건데 이런 무슨 보드 게임을 만들어 가지고 즐길 수 있게 이런 것도 학예사들이 고민을 엄청 해요. 예, 박물관을 더 풍성하고 국민들이 좋아하는 박물관이고 굉장히 고민하고 하는데 진주 박물관에서도 영상이 내는 거 가지고 160만 뷰가 넘는 그런 그 콘텐츠들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없으면 대체품 모형 만들고 할 수 있다. 이거는 연세대학교 박물관에서 반구대 암각화를 가지고 특별한 전시를 했는데 그걸 갖다가 아예 모형으로 모조로 만드는데 그럴싸해요. 진짜 제가 옛날에 반구대 가서 만졌던 그 느낌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보는 것 같은. 그리고 거기다 맵핑 빛을 쏴서 설명도 더 재밌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기획하는 전시 디자인을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요. 긴 시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추가로 제안을 하자면 제가 몇 가지 이제 사례로 보여드린 영상들을 보시면 기획 전시에 대한 게 많아요. 특별전은 사실은 늘 큰 변화 없이 이제 운영이 돼요. 그래서 박물관이 생동감 있게 하려면
기획실이 좀 충분히 제공되고 이렇게 그리고 천장도 높고 규모가 크게 좀 되면 좋겠다. 그래서 다양한 전시를 늘 새롭게 해야 그 방문 저번에 갔다 왔어 똑같은데 뭐하러가 아니고 가고 또 가면 재밌고 가면 놀 수 있고 가면 커피 마시고 가면 혹시 또그 평택빵 뭐 이런 거 여기 브랜드가 있죠. 슈퍼오닉 모닝 오닝이 농산물. 네, 농산물 브랜드 있죠. 뭐 이런 걸로 만든 뭐 특별한 그 사이드 메뉴를 즐길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박물관에서 많이 좀 되면 평택의 시민들이 사랑하는 박물관이 되면 분명히 대한민국이 살아가는 박물관이고 분명히 평택에 있는 이 박물관 보러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온다 이거예요. 진주에 있는 토지주택박물관에 외국인 관람객이 엄청 많이 옵니다. 놀랍게도 진주까지. 예전에 제가 극동에 있는 시베리아에 있는 극동 대학교 박물관의 팀들이 산과 물을 건너서 온 분도 있었어요. 대한민국에는 토목권 주거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박물관이 있다고 해서 왔다 이렇게 분명히 할 수 있다. 평택은 뭐 KTX 오잖아요. 더 좋죠. 그런 박물관을 만들어서 더욱 즐기고 사랑하는 평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칠게요.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있으세요? 그리고 참 가져온 게 두 분 남아서 그 뒤를 이렇게 잘 경청해 주신 두 분께 제가 임의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홍보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오늘 나눠드린 자는 맨 뒤쪽에 있는데요. 다음 달에는 환경조형연구소 그린바우 김인수 소장님 모십니다. 그러니까 자연 속의 박물관, 자연과 함께하는 박물관이라는 주제로 건축가이신데 그 조경, 환경 이런 거를 또 요즘에 아주 깊게 하시는 훌륭하신 분 모십니다. 네, 다음 달에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